사실 상담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내가 누군지 알고 싶어요.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. 자기가 누군지를 왜 그렇게 궁금해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. 그리고 심리 검사를 해서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해주면 그게 마음이 시원할까?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. 요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가요? 그거 하는 건가요? 갑자기. 네. 네, 정체성은 늘 평생 과제 아닌가요? 여러분 20대만의 과제가 아닙니다. 정체성은 정말 죽을 때까지 고민해야 될 문제라는 것들이 많이 느껴져요. 여러분들 이제 제가 학생분들 만나서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제가 좀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부터 해서 제가 뭐 누군지 모르겠어요. 제가 불안해요.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, 자신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거를 알게 됐는데, 사실은 20대가 지나면 저는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런 게 또 있을까? 20대만큼의 뭔가 혼란스러운,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정체감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할까 그랬는데, 그게 엄마가 되니까 엄마로서의 정체성도 또 가져야 되고, 또 뭐 그 다음에 이제 나이에 따라서 30대 다르고 40대 다르고 또 이제 제 나이대가 되면 또 다른 그 나이에 대한 정체성도 가져야 되고, 예. 그러니까 늘 삶이 똑같지가 않잖아요. 굉장히 그 유지가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또 변화가 있어요. 예를 들면 부모님,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아버지가 없다라는 거에 대한 또 제 나름의 어떤 그걸 또 정체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, 예. 그런 또 저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. 네.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 자기 생각을 하다가 엄마를 보면 엄마는 내 또래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고 막 좀 낯선 어떤 원래부터가 엄마였던 사람으로 보시게 될 텐데, 저도 저희 엄마가 굉장히 저랑 친구 같은 분이었고 우리 엄마는 안 늙으실 줄 알았어요. 근데 요즘 이제 엄마가 여기저기 아파하시고 사실 할머니 같은 모습이 별로 없는 분이셨는데 이게 할머니가 되셔 있는 거예요. 그런 엄마의 또 정체성이 저의 또 어떤 영향을 주기도 하고, 네, 내가 저 나이라면 또 나는 어떻게 살까, 이런 것들을 그냥 쭉 보게 돼서 그런 생각이 들었죠. 그렇죠. 부모를 역할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보기 시작하면서 뭔가 정체성의 독립도 좀 생기는 것 같고, 또 저희처럼 나이를 먹다 보면 또 그분이 이제는 나보다 더 약해지고, 네. 네,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거기에 다시 또 적응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. 저는 지금 말씀하신 정체성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상담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내가 누군지 알고 싶어요.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. 자기가 누군지를 왜 그렇게 궁금해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. 그리고 심리 검사를 해서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해주면 그게 마음이 시원할까?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. 당신이 누구냐라고 규정을 해준다고 해서 저는 그런 사람이군요, 이제는 마음이 정말 편해졌어요, 이게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나를 알고 싶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 좀 고민을 해봤었거든요. 그거는 사실 내가 누군지가 궁금하다기보다 내 마음에 뭔가 부대끼는 게 있어요, 뭔가 일치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라는 소리인 걸로 저는 좀 해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.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상황이 달라지면서 입장이 달라지고 역할이 달라지면서 사실 나의 정체는 계속해서 변하는 거죠. 네, 네, 그걸 한번 딱 요구하죠. 정해져 있는 정체를 가지고 평생 사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아들이었다가 어떤 때는 뭐 남편이었다가 어떤 때는 무슨 뭐 부모였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런 가족 관계에서 나이 들면서 경험하는 게 있고 직장에서 경험하는 게 이게 계속 변하는데, 그 변화에 따라서 내가 적응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익숙했던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부대끼면서 뭔가 삐걱거리고 맞지 않는다라는 불일치감을 만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특히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트라우마를 입었다, 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경험을 했다, 그때 내가 버티기 위해서 만들어냈던 여러 가지 나의 대처 방식들이 나이를 먹어서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자꾸 그런 대화 방식을 내는 거죠. 그러면 그게 잘 맞지 않아요.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는 옳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잘 통하지 않으면 무력감도 생기고
들고 왜 그러나 싶은 생각이 들고 내가 틀렸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어려움들을 경험할 때 나는 누구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당신이 누구다라는 답을 주기보다는 그런 의문이 들 만큼 당신에게서 부대끼는 당신의 마음은 무엇입니까? 어떤 불편감이 있습니까?에 집중을 해서 대답을 하기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. 그럴 수 있죠. 그 물음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툭 뜨는 게 아니라 어떤 관계 속에서 뭐 어떤 사건 내지는 뭐 어떤 역할의 혼돈 이런 데서 오는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예, 그런 물음도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. 갑자기 이제 얘기 듣다가 뭔가 생각이 났냐면 지금 정체성 얘기를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빠졌는데 지금은 혼자 하는 나 자신에 대한 모습을 생각하는 거잖아요. 남이 보는 나와 내가 보는 나가 다른 경우가 있지 않아요, 교수님? 그렇죠. 그 유명한 조아리창. 네네네네. 그런 거 만나게 될 때, 그러니까 뭐 그게 오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모르던 면을 상대가 발견해 주는 것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런 것이 별로 없이 사는 것 같아요. 일단 저는 그래도.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렇게 비춰졌었나? 라는 것도 피드백 같은 비슷한 걸 봤을 때 그때 한 번 더 다시 내가 그랬나? 그런 면이 있나? 라는 것들. 아까 제가 잠깐 약간 웃긴 소리 얘기했지만 저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상대가 제가 힘들다는 걸 모른다고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잘 안 나타나나 보다. 제가 막 일부러 감추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내 안에 이런 약간 여유로움 같은 게 그 바쁜 일을 하면서도 드러나는 게 있나?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될 때가 있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거를 아는 게 어떤 때 반갑기도 하고 그랬어? 라는 식으로. 근데 왜? 이러고 이제 내가 왜? 이럴 때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렇죠. 어떤 종류든 피드백은 되게 소중한 것 같아요. 근데 그 피드백에 내가 휘둘린다기보다는 그것을 내가 참고하고 또 나는 내 색깔대로 살고 피드백이 안 휘둘릴 수 있을까요? 아니, 그러니까 휘둘린다는 건 아니고 피드백이 아무튼 들어는 오죠. 피드백도 또 보면 받아들일 만한 사람한테 피드백을 주는 것 같아요. 얘기해봐야 튕겨나갈 사람은 어차피 안 들을 사람한테도 피드백을 잘 안 줘요. 그래서 저는 사실 또 그런 피드백을 듣기 위해서는 좀 겸손해야 되겠다. 내가 들을 귀를 가지고 있어야 남들이 얘기를 해주지. 그리고 그런 피드백을 뭔가 주는 사람들은 좀 소중한 사람들인 것 같다.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.